중국 축구는 마치 양파와도 같습니다. 한 겹 벗겨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그것을 또 벗겨내면 더 깊은 절망이 나옵니다. 까도 까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요즘 중국 축구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축구의 민낯의 끝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축구는 오는 2026년 1월에 열릴 U23 아시안컵 예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아시아 축구의 미래를 가늠하는 무대이자 LA 올림픽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대회가 중요하지 뭐 중국에게 중요할 리는 없겠죠. 중국이 올림픽 본선에 나가는 것 또한 불가능한 거니까요. 이번 2026년 대회는 기존처럼 2년 주기로 열리는 마지막 대회입니다. AFC는 이 대회를 끝으로 2028년부터는 4년마다 대회를 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년 개최 시대에 막을 내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대회이기도 합니다. 각 조 1위는 아시안컵 본선에 직행하고 조 2위 팀들 중에 상위 4개 팀이 추가로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D조에 속해서 호주, 동티모르, 북마리아나 제도와 한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U23 대표팀은 중국 축구계가 나름 황금 세대라고 칭하면서 많은 기대를 걸었던 팀입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나름의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첫 경기부터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상대는 동티모르, 그것도 안방인 중국 시안에서 경기가 열렸습니다. 동티모르는 FIFA 랭킹 195위의 팀이었습니다. 인구 140만의 작은 나라로 사실상 아마추어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죠. 중국 대표팀 전체의 몸값은 약 112억 원, 동티모르는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중국 선수 한 명의 가치가 상대팀 전체보다 높은 누가 봐도 일방적인 경기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대1 중국의 진담승이었습니다. 전반에 먼저 두 골을 넣을 때까진 괜찮았지만 후반에 추격골을 허용하더니 동점골을 내줄 뻔한 위기를 골키퍼의 선방으로 겨우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언론과 팬들이 기죽을 수밖에 없죠. 감독은 자신이 중국에 있는 동안에 가장 강한 팀이라고까지 했는데 결과는 참혹했으니까요. 한때 축구 굴기를 외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자신감 어디로 갔을까요? 유소년 시스템의 마지막에 희망을 걸었던 팬들의 기대는 단 한 경기만의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황금 세대가 아니라 겉만 번지르르한 도금 세대였다는 조롱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서 전 국가대표였던 쉬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선수들은 역대 최악의 세대다. 기술이 없고 전술 이해도가 낮으며 경기 임하는 태도마저 오만하고 압박을 버티는 힘이 약하다. 이렇게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축구라는 양파에는 아직 벗겨낼 껍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두 경기가 남아 있었고 그 중에 한 경기의 상대는 바로 북마리아나 제도였습니다. 뭐 어차피 동티모르, 북마리아나 제도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호주를 이기거나 비겨야 하는데 호주는 이미 플러스 20이라서 중국이 호주를 이겨야만 조 1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봐야겠죠. 자, 여러분, 북마리아나 제도는 국가도 아닙니다. 미국령에 속한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의 연합이에요. 이곳의 총 인구가 4만 4천여 명. 네, 축구를 하는 인구가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 합친 인구가 4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23세 이하의 축구를 하겠다고 나선 청년들과 14억 인구의 나라가 지금 경기를 하는 겁니다. 경기는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중국 언론 신화스포츠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중국이 아마추어 팀에게 전반전 단 한 골을 넣고 웃음거리가 됐다. 중국이 조 2위 안에 들려면 다득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아마추어 팀을 상대로 전반전 한 골에 그쳤다. 네. 중국은 수많은 기회를 허공으로 날렸습니다. 심지어 어이없는 실수로 자책골까지 나올 뻔했습니다. 이 황당한 장면에 상대팀 감독이 폭소를 터뜨린 모습까지 카메라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감독의 웃음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4억 대국의 축구가 인구 4만의 작은 섬 아마추어 팀에게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돈으로도 인구로도 살 수 없는 축구의 본질 앞에서 중국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전술도 투지도 뭐 하다못해 자존심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이제는 FIFA 랭킹을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합니다. 랭킹 최하위권에 사실상 동호회 수준의 팀에게까지
이렇게 곤란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중국 축구는 그야말로 갈수록 태산입니다. 근데 뭐 어차피 한국 고등학교 팀에게도 패배했었죠. 네. 중국이 축구라는 스포츠를 스스로 없애지 않는 이상 2030년에도 월드컵 예선을 치러야 합니다. 아니 그 사이에 뭐 성인 아시안컵도 있고 아시안 게임도 치러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축구예요. 그런데 전 세계 경제대국 2위 그 거대한 중국이 국가대표팀 감독 한 명을 뽑지 못해서 몇 달째 헤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감독들이 거절했으면 결국 이런 방법까지 동원했습니다.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9월 5일 협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방법은 이메일 제출입니다. 세계적인 감독을 수백억 원에 데려왔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실패만 거듭하자 이제는 누구도 독이 든 성배를 마시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의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하고 협회의 간섭을 견뎌내야 하며 바닥까지 떨어진 선수들의 정신력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자리. 네. 그 자리를 이메일로 지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중국 축구가 얼마나 매력을 잃었는지 증명하는 셈입니다. 설마 진짜 한국에서 지원하진 않겠죠? 네. 지원서와 지도자 자격증, 신분증, 여권,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증명서까지 이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오는 20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네. 마치 중소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중국 매체 소우닷컴은 뼈아픈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미 중국축구협회는 감독 지원서를 여러 건 접수했다. 대표팀 자리는 여전히 인기가 있다. 하지만 10월에 2차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라 감독 선임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단기간 내에 최종 후보가 확정되지 않으면 10월에는 감독 대행 체제로 나설 것이다. 네.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중국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메일로 지원하라고? 내 이력서나 한번 넣어볼까? 어차피 지금보다 못하기도 힘들겠다. 건강검진 증명서는 왜? 뒷목 잡고 쓰러질까봐 미리 확인이라도 하려는 건가? 세심한 배려에 눈물이 난다. 중국 축구는 선수들의 썩어버린 정신 상태, 스포츠 위에 군림하는 정치적 개입, 그리고 이제는 리더십의 완전한 붕괴까지 이 모든 실패의 조각들이 모여서 거대한 절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축구라는 양파는 진짜 까면 깔수록 눈물만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양파의 마지막 껍질 안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희망이라는 씨앗일까요? 아니면 텅 비어버린 공허함일까요? 네. 아무리 관심 있게 봐도 후자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한편 아시아 최강으로 꼽히는 대한민국 대표팀 역시 같은 기간 예선을 치렀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마카오를 5대 0으로 꺾은 데 이어서 라오스를 상대로 7대 0이라는 압도적인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라오스전에서는 조상혁 선수가 헤드트릭을 기록하는 등 아예 다른 수준의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2연승으로 조 1위를 유지하면서 본선 진출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의 모습은 최약체 팀들을 상대로 진땀을 흘리는 중국의 처참한 현실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